그분이 흑백 요리사에서도 하셨고 지금 레스토랑에서도 히트 메뉴인 메뉴 중에 하나가 아주 맛있어요. 거의 싱크로율 95% 이상으로 밀키트로 나와 있고요. 매장용을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조리한 거랑 같이 먹어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게 매장 건지를 모르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파스타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슬아입니다. 파스타를 진짜 밥보다 자주 먹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사실 촬영하기 전에 우리 집에는 대체 몇 가지 종류의 파스타나 있을까 한번 살펴봤는데 한 30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다 먹을 수나 있냐라고 저희 남편이 맨날 뭐라고 하는데 그만큼 제가 파스타를 자주 먹기도 하고 다양하게 먹기도 합니다. 집에서 가장 많이 먹는 파스타가 단순한 알리오 올리오일 텐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입은 마늘이랑 올리브유만 넣은 아주 심플한 알리오 올리오를 좋아해서 진짜 자주 먹고 있습니다. 집에서 만드는 파스타까지도 다 포함하면 수천 가지 먹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결국 파스타의 핵심은 그냥 맞는 종류의 면이랑 맞는 종류의 재료를 합쳐서 그냥 볶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번 조금씩 다른 파스타를 먹는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롱파스타 중에서는 라구 소스를 굉장히 좋아해서 라구 소스랑 잘 어울리는 딸리아텔레, 알리오 올리오에는 스파게티면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쇼파스타는 아무래도 냉파스타를 만들 때 많이 쓰게 되는데 푸실리랑 꽁길리에라는 두 가지 종류의 파스타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소스와 면의 종류를 조합을 하실 때는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고기가 들어갔다거나 크림이 많이 들어갔다거나 이제 이런 무거운 맛의 소스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존재감이 있는 면이 잘 어울립니다. 예를 들면 쇼파스타라고 하더라도 좀 두꺼운, 예를 들면 리가톤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통처럼 생겼는데 이것도 당연히 푸실리나 펜네보다는 통 사이즈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꽤 씹히는 감도 있고 존재감이 있는 면이죠. 이런 것들은 무거운 맛의 파스타랑 조합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스타 소스의 온도감입니다. 요새는 여름에 입맛 없을 때 이제 냉파스타도 많이 만들어 드시는데 차가운 온도의 파스타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면이 좀 닿는 면적이 넓어야 소스랑 잘 어울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쇼파스타라든지 아니면은 면이 얇은 거, 그래서 저희가 카펠린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얇은 면, 이런 것들은 온도가 차가운 냉파스타에 매칭을 시키시면 됩니다. 세미디 오르쪼라고 하는 파스타가 있어요. 이탈리아어로 보리라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보리 모양을 닮은 굉장히 쌀알같이 작게 생긴 파스타예요. 제가 리조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리조또라는 게 이탈리아산 쌀로 만들면 원래 그 식감이 나오는데 한국산 쌀로 만들었을 때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리조또 특유의 단단함을 살리기가 쉽지가 않아서 항상 조리하다가 실패하는 요리인데 세미디 오르쪼라고 하는 파스타 면으로 바꾸니까 아주 잘 되더라고요. 이 면 사이즈가 작고 아이들이 먹기도 좋다 보니까 이유식에 파스타 쓰시는 어머님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겉면은 조금 더 단단하고 약간은 좀 쫄깃한 식감이라고 한다면 생면은 조금 더 부드럽고 탄성이 있는 식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겉면으로 만든 파스타는 알리오 올리오나 라구 파스타 가장 자주 먹는 것 같고요. 생면 파스타는 정통 로마식 까르보나라, 정통 로마식 까르보나라 같은 경우에는 치즈, 계란 노른자, 베이컨 세 가지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스가 많이 있다기보다는 거의 면에 묻혀질 정도로만 붓는 그런 형태의 파스타인데요. 감칠맛이 좋은 소스다 보니까 생면이랑 같이 조리를 했을 때 면의 식감이 잘 느껴지고 동시에 이제 소스 맛도 좋아서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상품을 그 히든 천재님이 만든 밀키트 때문에 맛보게 됐는데 그게 곧 출시가 될 예정이지만 집에서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인상적인 상품이었습니다. 15년 정도 전에 커리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됐던 시점에 호주 멜버른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와인 한잔하고 2차로 그 동네에 있던 아무런 파스타 집에나 갔습니다. 사실 이제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가 파스타 집이 있길래 배도 고프고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맛봤던 알리오 올리오가 아직까지도 제 인생 알리오 올리오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제 이 집이 멜버른이 한 150년 정도 전에 생긴 도시인데 그때 이탈리아에서 넘어온 이민자들이 차린
세계적인 아주 유서와 전통이 깊은 이태리 레스토랑이었고요. 사실 이제 파스타라고 하면 당시만 해도 저는 이걸 굉장히 화려한 요리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제가 먹었던 그 알리오 올리오는 너무 단순해서 초라할 정도로 정말 면에 마늘이 여기저기 그냥 약간 보이는 정도? 비주얼을 보고서 꽤 실망했다가 먹어보고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제는 뭐 떴다고 하기에도 너무 민망한 보편적인 파스타가 된 어란 파스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제일 먼저 런칭하셨던 분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한국에서 생산된 어란을 사용해서 파스타, 보따르가라고 하는 음식인데요. 이 파스타를 만드신 분은 이제 산티노 솔티노 셰프인데 이탈리아계 캐나다인입니다. 정말 다양한 종류의 한국 재료를 써서 이탈리아 파스타를 재해석하는 걸 하셨는데, 그래서 보통 이탈리아에서 이 보따르가라고 하는 어란으로 파스타를 만들 때는 당연히 이태리 재료를 쓰죠. 우리나라에는 또 이 이탈리아 숭어만큼이나 좋은 어란이라는 음식이 있다 보니까 이 어란을 활용을 해서 보따르가를 만드신 최초의 셰프님이 솔티노 셰프고요. 사실은 이제 이분 레스토랑이 청담동에도 하나 있었는데 그 레스토랑에서 제가 또 청혼을 받아서 아주 각별한 기억이 있는 그런 메뉴이자 레스토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솔티노 셰프님 한국 와서 다시 레스토랑 열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99% 집에서 먹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스타가 그렇게 어려운 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잘 만드는 방법이 써져 있습니다. 이대로 잘 지키시면 돼요. 오히려 파스타에서 더 중요한 거는 재료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봉골레를 집에서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집에서는 제가 원하면 원하는 조개 얼마든지 사가지고 조개 팍팍 넣을 수 있다 보니까 집에서 자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조차 귀찮다, 나는 정말 오늘 아무런 요리가 하기 싫다 라고 할 때도 파스타 밀키트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파스타 밀키트가 조금 과장 못해서 라면 끓이는 것만큼 쉽습니다. 컬리에 제가 정말 파스타 밀키트는 아무리 자랑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너무 유명한 레스토랑의 파스타 밀키트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작년에 엄청나게 핫했던 흑백요리사에 출연하셨던 히든 천재님, 그분이 흑백요리사에서도 하셨고 지금 레스토랑에서도 히트 메뉴인 메뉴 중에 하나가 알리오 올리오예요. 이분의 알리오 올리오 독특합니다. 아주 맛있어요. 거의 싱크로율 95% 이상으로 밀키트로 나와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런 상품들을 상품위원회에서 검토할 때는 매장용을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조리한 거랑 같이 먹어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게 매장 건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구현이 잘 돼서 먹어보고 싶은데 매장 갈 엄두가 안 난다. 그냥 밀키트로 사시면 됩니다. 이제 레스토랑 알렌이라고 하는 실제로 미슐랭 2스타 받은, 여기에서 실제로 지금도 서빙하고 있는 파스타 밀키트도 저희가 10월 정도면 출시를 할 예정이라서 그 레스토랑의 핵심 경험인 파스타를 또 집에서 한번 드셔보실 수 있어서 이런 것도 트라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컬리의 파스타 경험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인 입맛에 잘 맞는 다양한 종류의 파스타들도 컬리에서는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을지다락이라는 실제로 있는 레스토랑에서 히트친 메뉴 중에 하나가 차돌박이 들깨 파스타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시면 그게 뭐야, 차돌박이 들깨를 왜 파스타랑 먹어 하시겠지만 진짜 중독성 있어요. 파스타는 아주 단순한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면과 좋은 재료의 맛이 합쳐진 딱 그 맛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가 됐건 내가 예를 들어 자주 먹는 파스타가 있다, 예를 들어 봉골레 마니아다, 그거의 주재료에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건 딱 한 개입니다. 좋은 조개만 있으시면 돼요. 저만의 비법은, 보통 이제 봉골레를 밖에서 드시면 바지락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저는 바지락보다 국물에 더 적합한 조개는 모시조개라고 생각을 해서 바지락은 따로 빼서 살을 먹을 수 있도록 데쳐서 둔 다음에 모시조개로 낸 육수로 봉골레의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봉골레를 볶을 때 모시조개 육수를 살짝 더해주고 바지락과 함께 볶아주면 감칠맛도 있고요. 바지락의 살도 맛있어서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저는 알리오 올리아의 엄청난 마니아라서 마늘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깐 마늘, 다진 마늘 절대 안 쓰고 한 해에 제일 좋은 마늘이 나오는 시기에 마늘 산지로 유명한 남해산 마늘을 통으로 사서 말린 다음에 1년 내내 어두운 곳에 저장을 해두고 먹습니다. 두 번째는 올리브유에 조금 힘을 줘보시면 좋겠어요. 파스타를 볶을 때도 올리브유가 들어가지만 저는 어떤 파스타든 꼭 조리하고 나서 마무리로 올리브유를 듬뿍 뿌려주는데요. 해산물 파스타를 만들 때는 뭐 새우, 오징어 다양한 해산물을 쓰실 텐데 그 각각의 맛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감칠맛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치즈라고 생각해요. 이제 어떠한 종류의 파스타에는 위에 치즈 많이 뿌려주시잖아요. 치즈 좋은 페어링인 것 같고 그 외에는
개인적으로는 와인을 꼭 추천하고 싶어요. 많은 종류 이태리 음식 중에서도 파스타만큼은 원래 술이랑 먹으라고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통 이태리식 파스타를 만드는 집에를 가면 조금 염도가 높은 상태로 파스타가 조리가 돼서 나오고요. 화이트 소스나 아니면 오일 베이스 소스에는 화이트 와인, 그리고 이제 토마토 소스 베이스에는 레드 와인, 아무거나 하나 매칭해 보시면 아주 궁합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사장님 이거 보시면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린 거 아실 거니까 꼭 저희 다시 한번 협업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서울 시내에서 제일 좋아하는 파스타 집 중에 라모라라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소울푸드를 하는 곳이고, 이거만큼은 내가 집에서 조리하면 절대로 낼 수 없는 맛이다 라고 느꼈던 모든 파스타가 사실 라모라에 있었어요. 라모라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메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메뉴에도 없는 라자냐. 제가 그 집 단골이라 셰프님이 특별히 한번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라서 이거 정식 메뉴에 올리면 안 되냐고 말씀드렸는데 손이 너무 많이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모렐버섯으로 만든 풍기라는 파스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렐버섯이 다들 고급 버섯이라고 아시는 트러플보다도 더 고급이고 고가 메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집에서 이걸 하다가 제가 여러 번 태우고 여러 번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파스타야말로 전문가의 손길이 들어가야만 만들 수 있는 맛의 레벨과 구현할 수 있는 완성도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밀키트로 해서 만약에 많은 분들이 드셔보실 수 있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라모라 대표님 저 아시죠? 저희랑 이거 한번 만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 파스타란 찬장의 보물입니다. 사실 이것만 있으면 냉장고에 있는 어떠한 거랑 조합해도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면 잘 삶으신 다음에 올리브 오일에 볶아서 위에 냉장고에 있던 아무 재료나 한번 얹어보세요. 심지어 저는 언젠가 마늘도 없어서 그 올리브 오일에 면을 갖다 볶은 다음에 치즈만 잔뜩 갈아 올려서 먹은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맛있더라고요. 파스타를 정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재료랑 그냥 볶아서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파스타를 매일매일 보물처럼 잘 즐길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